불법 계엄 뒤 처음 맞는 국군의 날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계엄 잔재 청산을 강조했습니다. 전시작전 통제권을 돌려받아 자주 국방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유선희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군이 국민과 국회를 상대로 물리력을 동원했던 12.3 계엄 사태를 언급했습니다. 작년 12월 3일 극히 일부 군 지휘관들은 군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국민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 계엄의 잔재를 청산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불법 계엄의 잔재를 말끔히 청산하고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군대로 재건하기 위해 사열 후에는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 윗선의 압력에 굴하지 않았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 훈장을 달아줬습니다. 보국훈장 3일장 해병대 사령부 해병대령 박정훈. 이 대통령이 직접 계엄 잔재 청산을 언급하고 박 대령에게 훈장을 수여한 건 정부의 내란 종식과 개혁 기조를 강조하며 군 개혁에 속도를 내라는 메시지를 낸 거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이 제시한 또 하나의 화두는 자주 국방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갈등과 대립이 격화되는 각자 도생의 시대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을 더욱 키워야 합니다. 자주국방 실현의 대책으로는 국방비 대폭 증액과 전시작전 통제권 회복을 언급했습니다. 굳건한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여 대한민국이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주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책은 미국이 요구하는 이른바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유연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중 포석으로도 풀이됩니다. JTBC 유선입니다. 네, 조금 전 들어온 소식입니다. 법원이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중계하기로 했습니다. 지기현 부장판사가 조금 전 허가했습니다. 법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여도영 기자, 법원의 결정부터 전해주시죠. 네, 특검이 본인들이 기소했던 체포방해 등 재판 외에 기존의 특수본에서 넘겨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내란 우두머리 재판의 중계를 신청했는데요. 조금 전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을 맡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는 특검법에 따라 중계를 허가한다고 했습니다. 이 법이요, 재판장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중계를 허가해야 합니다. 앞선 재판에서도 지 부장판사가 특검과 피고인 측의 요청이 있으면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는데 국민 알 권리 등을 고려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예. 그런데 내일 윤 전 대통령이 나오는 겁니까? 네, 윤 전 대통령은 내일 출석하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이미 12차례 내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벌석 재판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일 중계에선 지 부장판사가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을 처음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기존에는 법정 촬영을 허가해서 재판 시작 전 법정에 들어서는 것 정도만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지난번보다는 볼 수 있는 재판 분량 자체가 확연히 짧을 걸로 보입니다. 중계 가능 범위를 재판 시작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로 한정했기 때문입니다. 방첩사 군인 등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는데 군사기밀 등 내용 때문에 내용을 그대로 다 보여줄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다른 재판도 있는데 그것도 중계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지난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 방해 혐의 재판과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이 중계가 됐죠. 특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그리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주요 내란 피의자 재판에 대해서도 중계 신청을 검토 중입니다. 국가기밀 등에 관한 부분은 물론 중계되지 않겠지만 알 권리에 부합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법원에서 여도현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던 지난 3월 대통령실에서 대량의 폐기물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평소의 3배 수준이었습니다. 폐기물 중에는 파쇄 용지가 특히 많았습니다. 김한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실이 용산구에 신고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량입니다.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등에서 나온 쓰레기, 지난해에는 12달치를 다 합쳐 77.74톤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1월부터 5월 사이에만 61.45톤을 버렸습니다. 특히 1월에는 16톤, 3월에는 18.59톤 등 지난해 월 평균의 두세 배 수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됐던 게 1월, 지기현 재판부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게 3월입니다. 당시 폐기물 담당자, 2025년 달력과 파쇄된 종이가 많았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래서 다 갖고 기자들한테 나눠주는 것 같은데 탁상에도 있었고 아니면 덕거리도 있었고 3월달에는 파생이 좀 많이 나왔다 하더라고요. 평소보다 많아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에는 파쇄지가 항상 나오긴 했는데 많이 안 나왔는데 사실 그때 좀 많이 늘어났다고는 하더라고요. 윤 전 대통령이 석방 이후 대통령실 문건 등 자료를 폐기하도록 지시한 것은 아닌지 밝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관저로 복귀한 이후에 증거인멸을 위해서 자료 폐기를 지시한 것이 아닌지 특검 수사를 통해서 명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특검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증거인멸 여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JTBC 김한수입니다. 정부가 3년 전 공공임대주택 체계를 정리하면서 통합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했습니다.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돕겠다는 목적인데요.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 지금까지 공급된 2만 호 가운데 93%에서 공무원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1,700세대가 살고 있는 서울 개포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3년 전 공무원 전용 아파트로 지어져 공무원들만 입주 가능합니다. 경기 성남 판교동의 이 아파트도 공무원들만 살 수 있는 전용 단지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무원 임대주택이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공공임대주택 집계에 대거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3년 전 국토부는 여러 공공임대주택을 합친 통합 공공임대주택 통계를 처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공급량 2만 호 가운데 공무원 임대주택이 93%에 달했습니다. 실제 사회 취약계층이 입주할 수 있는 주택은 6.7%에 불과합니다.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실제로 어느 지역에 어떤 유형의 공공임대주택들이 공급되어 왔는지를 계속 추적하는 작업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과 전혀 맞지 않는 통계가 나온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에 대해 국토부는 공무원 임대주택은 재원이 다르고 공공주택 특별법상 예외 조항에 해당해 통계에 포함됐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정책 취지와 어긋나는 데다 통계를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확한 통계를 토대로 해서 현실적인 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어떤 정책을 펼친다면 이것은 오류가 되는 거죠. JTBC 정아람입니다. 네, 국가적 위기와 혐오적 인식을 뒤섞는 그런 주장들이 지금 온라인에 가득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국정 자원의 불이나 무비자로 입국하는 중국인들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김혜미 기자, 네. 어디서 시작된 주장입니까? 네, 중국 단체 관광객이 비자 없이 입국하기 시작한 게 지난달 29일부터입니다. 예.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직전에 26일에 화재로 정부 행정전산망이 멈췄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일을 엮어서 이런 주장이 시작됐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중국의 무비자 입국 결사 반대한다. 반대한다. 3천만 명이 순차적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체류지조차 적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최소한의 근거라도 있는 주장입니까? 네, 지금부터 따져보겠습니다. 예. 일단 외국인은 한국에 들어올 때 입국 신고서라는 걸 씁니다. 우리도 외국 들어갈 때 쓰죠. 여기에 체류지, 그러니까 국내에서 머물 곳을 쓰는 칸이 있는데요. 대부분 종이에 써서 내지만 온라인으로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화재로 인터넷 주소 검색 기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려면 주소란은 쓰지 말고 제출하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바로 이걸 근거로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주소 입력이 누락됐다. 그러니까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라고 나선 겁니다. 예. 그래서 검증한 결과는 어땠습니까?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네, 사실이 아닙니다. 이번 무비자 중국 단체 관광객은 일단 입국 신고서 제출 대상이 아닙니다. 아예 다른 시스템에서 법무부의 사전 점검을 받고 입국하는 형태이기 때문인데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허가를 받은 여행사만 일단 중국 단체 관광객 데려올 수 있고요. 체류지는 물론 모든 신원 정보를 담은 명단을 미리 제출해서 이걸 심사받고 또 승인을 받아야 무비자로 입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는 또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출입국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해서 개인정보뿐 아니라 위험 인물인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자, 이런 여러 절차가 있네요. 네, 이런 주장 또 다른 외에도 다른 측면에서 또 중국 단체 관광객을 경계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예.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범죄 조직 등의 침투 가능성이 있습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자, 심지어 범죄와 그걸 넘어서 전염병 가능성까지 언급을 하고 있네요. 네, 검역도 그냥 프리패스한다. 그리고 지문도 안 찍고 들어온다는 등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하는 주장인데요. 현재 중국 단체 관광객은 여행사를 통한 사전 승인을 받고 나서 검역이나 지문, 입국 심사 등 정해진 절차를 모두 거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예. 자, 중요한 건 우리 국민의 안전이고 다만 또 단체 관광객을 기다리는 소상공인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혐오 정보 올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